생명의 숲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2. 제주의 사계. 요즘 제가 5번째 시집 생숲길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시 한 편 한 편 쓸 때와 시집을 묶을 때는 좀 다른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시집 전체의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시를 골라서 약간씩 손질을 하는 편인데, 시집 한 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편 한 편 시를 쓸 때와 시집을 만들 때는 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나중에 좀 더 완벽한 시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완성한 시들도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메모에 불과한 시들도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목적이 시집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매 회마다 한 편 한 편 올릴 때마다 앞에 있는 시들도 약간씩 수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의 소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미리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인의 말. 생명의 숲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길을 떠난다. 창세기부터 다시 세상을 읽으며 멀고도 긴 순례를 떠난다. 30년 넘은 유배 생활을 마치고 내 삶의 마지막 순례를 떠난다. 생명의 숲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1. 네. 나올래? 아니, 조금 있다가. 땡큐. 네. 네, 지금 시각이 7시 32분인데 갑자기 부르는 소리가 나서 잠시 중단했습니다. 저는 요즘 저에게 삐삐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죽하고 감하고 떡하고 요거트를 가져왔습니다.
왜 나를 삐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삐삐라고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다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숲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1.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하느님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다. 태초라는 말도 없었다. 빛도 없고 어둠도 없는 허공에 아무도 모르는 씨앗 하나 날아왔다. 그 작은 씨앗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 처음은 그렇게 하나로 시작되었다. 하나의 껍질을 벗으니 둘이 되었고 둘은 다시 하나가 되어 넷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문득 하늘이 생겼다. 하늘은 텅 빈 없음이니 없음이 자꾸만 무엇인가를 낳기 시작했다. 먼지를 낳고 바람을 낳고 구름을 낳고 어둠을 낳고 별과 달과 지구를 낳고 뜨거운 태양을 낳았다. 하나가 둘이 되면서 빛과 어둠이 생겼고 둘이 넷이 되어 동서남북을 낳아 길렀다. 그렇게 세상은 생겨나서 팔방으로 퍼졌다. 하지만 처음의 세상은 너무나 뜨거웠다. 너무 뜨거운 세상에 구름은 물이 되어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물과 흙은 생명을 낳았고 생명들은 물에서 흙으로, 흙에서 허공으로 퍼졌다. 세상에 태어난 것들은 따뜻함을 중심으로 모였다. 손에 손을 잡고 돌기 시작했다. 따뜻함은 가득한 사랑이니 사랑은 사랑을 낳아 길렀다. 세상은 그렇게 사랑이 되었다. 사랑은 시간을 만들고 시간은 인간을 낳았다. 인간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신들을 낳았다. 공간이 만든 신들은 죽고 인간이 만든 돈이 빛났다. 신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인간의 시대도 지나가고 화폐의 시대도 지나가고 지구는 병이 깊이 들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거나 메타버스를 타고 가상공간으로 서둘러서 떠나가고 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죽었고 스스로 신에 등극한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과 사람과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옹달샘의 숲이 되어 숲으로 살아간다. 생명의 숲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2. 제주의 사계. 제주의 봄은 4월에 피어난다. 서천의 붉은 노을꽃으로 피어난다. 4월의 영혼들이 서천 꽃밭 꽃감감으로 부활하고 있다. 제주 여름은 순비기꽃으로 피어난다. 인어들의 숨소리로 피어난다. 포작이 진상하던 전복을 잡녀가 시작한 후 순비기꽃은 더욱 낮게 엎드려 향기로 깊어진다. 제주 가을은 감귤향으로 익어간다. 천년을 고통나무로 버티어 한때 대학나무가 되었던 감귤나무. 동학농민전쟁이 벌어졌던 1894년에
비로소 폐지된 진상제도를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다. 제주 겨울은 한라산으로 온다. 구상나무들이 하얗게 옷을 갈아입는다. 곰과 사자와 호랑이가 흰 눈으로 나오는 길. 설문대 할망, 차청비, 영등신이 드나드는 입구도 보인다. 가끔은 신들을 따라 옥황상제가 그 길 따라 내려온다. 1만 8천 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섬에 다시 4월이 오고 있다. 4월의 겨울이 오고 있다. 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겨울이 세상을 뒤덮어도 끝내 복수초는 두꺼운 얼음을 뚫고 나오리라. 신들이 벗어놓은 발자국마다 얼음색 꽃이 따뜻하게 피어나리라. 이 시는 몇 년 전에 쓴 건데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감귤나무를 그냥 감귤나무로만 보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주도를 공부하면서 제주도 사람뿐만 아니라 육지 사람들도 제주도에 대한 역사와 설화와 또한 평화의 섬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좀 손질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생숲기를 쓰면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아름다운 곳이 어떤 곳인가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시는 현실을 노래하는 시가 될 수 있을까 하여 일단 두 번째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올린 것은 결정적으로 어제 설날 연휴 마지막 날 발전소 근무를 하면서 나의 지금 현실과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가 근무하는 발전소에 전시된 시인데 일단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이 발전소 현장에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원래는 이 나무 발전소란 시를 올렸는데 이 발전소 소장님이 시 한 편 달라 그래서 나무 발전소를 줬는데 이 나중에 그림을 시화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이 제주도 이 사계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림에 이쪽에 나무 발전소를 써놨는데 그림하고 너무 안 어울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제주 사계란 시를 이 그림에 맞춰서 사진에 맞춰서 제가 썼던 그리고 이 발전소 근무자들이
제주도의 역사를 좀 알고 이 기술자들도 제주 평화섬을 만드는데 좀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사진에 맞춰서 쓴 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제주도는 저도 사실 제주도에 올 때 제주도의 역사를 잘 몰랐고 그 제주도 사람들의 가장 심한 욕인 육지 것들이란 욕이 왜 탄생되었는지를 몰랐는데 제주도에 와서 제가 한 30년 전에 왔는데 이 동광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각 인육 얘기를 들었는데 제주 4.3 때 지금은 중상가처럼 잘 안 보이는데 그 동광 그때만 해도 육거리를 지나서 왔는데 그 동광에서 이 토벌대들이 마을 주민들을 쏴 죽였는데 그 중에 이 가족이 총에 맞고 쓰러져 있는데도 시신도 마음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배고파서 뛰쳐나온 돼지와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고 또 며칠 후에 토벌대들이 올라와서 그 개와 돼지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제주 4.3을 비롯해서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시인인 저도 그 정도였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제주도 설화뿐만 아니라 역사도 깊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썼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나는 지금도 제주 4.3이라 말하지 않고 제주 3.1절 발포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제주도의 그 아픈 역사와 그 몽고 시대뿐만 아니라 최근세사인 그 4.3까지 또 4.3뿐만 아니라 요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서천 꽃밭은 나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이 순비기 꽃이나 옛날에는 지금은 해녀라고 하는 여자분들이 물질을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남자들이 전복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복을 채취하다가 그런 전복을 채취하는 남자 해남을 포작이라고 했다는데 그 포작들이 너무 힘드니까 육지로 도망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자분들이 다시 전복을 잡기 시작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현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제주도 민중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포작과 잡녀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감귤나무도 진상하기 위해서 그 감귤나무에 매달린 감귤 숫자를 헤아려서 그만큼 채우지 못하면 혼이 나고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시적이지 않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감귤 진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그 감귤나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감귤나무를 오히려 죽였다는 그런 눈물 나는 사연들을 듣고 쓰긴 썼는데 시적으로 형상화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가 이 많은 신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과 그런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육지와 달리 제주도는 거의 이 모든 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더 제주도에서 보면 세상이 더 잘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여러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환경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역사의 아픔과 슬픔이 같이 묻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순비기꽃인데 해녀분들이 이 물질하러 들어갈 때 이 순비기꽃으로 그 물안경을 닦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녀분들이 지금은 이 장비도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그 원래 이 불에를 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수복도 없어가지고 그 전에는 삼배옷으로 입고 이 추운 겨울에도 바다에 들어갔다는 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녀분들이 허리에 납덩이를 차고 왜냐하면 이 부력 때문에 떠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납덩이를 허리에 차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숨을 참으면서 전복을 따서 진상했던 그 과정에서 또한 고관대작들이 많이 갈취했던 그런 역사적인 아픔들이 지금도 진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특히 해녀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보면 이 순비기꽃으로 이 안경을 닫고 물안경을 닫고 또 쑥으로 이렇게 귀를 막고 들어가는 거 보면 절로 이 해녀는 아니었지만 살아생전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특히 이 내가 사는 화순에도 많이 해녀분들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섬 앞에는 이 여름에는 이렇게 보트 타고 물놀이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놀기도 잘 놀아야 되지만 나는 아직도 이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분들의 그 아픔이 더 먼저 가슴에 와닿는 건 어쩔 수 없는 저의 유전자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 사계리 청년회에서 이 형제섬에서 여름에 이 보트도 타고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주도 하면 감귤이 떠오르는데 감귤이 참 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육지에 있을 때는 이렇게 겨울에
나뭇잎이 붙어 있는 것도 신기했지만 이 열매가 꽃처럼 노랗게 붙어 있는 게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감귤나무를 심어서 기르고 있는데 감귤나무는 특히 농약을 하지 않으면 한 3년만 지나면 깍지벌레 때문에 나무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농약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감귤나무를 키워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주 10경 중에 하나인 감귤나무와 이 한라산 봉우리에 있는 하얀 눈과의 그 운치 있는 모습도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제주도를 알려면 우선 한라산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겨울에는 이렇게 어리목 코스가 저는 좋습니다. 어리목 코스에 가면 이 눈꽃이 이렇게 사자 모양도 보이고 곰 모양도 보이고 완전히 사자 얼굴 같은 모양도 자주 보이고 호랑이 같은 얼굴도 보이는데, 그래서 이 한라산에는 사자나 호랑이는 살지 않지만 눈꽃을 보면서 사자나 호랑이나 곰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이렇게 없는 동물도 태어나는데 이런 겨울숲으로 신들이 내려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신구간을 막 지나고 있는데 신구간은 아마 이 한라산 쪽으로 해서 전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한라산으로 신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한라산은 다른 산들에 비해서 올라가기도 쉬우니까 꼭 제주도를 알고 싶다면 다른 놀이시설 같은 것도 좋겠지만 한라산을 한 번쯤은 올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라산은 등반 코스에 길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슬리퍼 신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봤는데 그렇게 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라산을 오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 사람들은 이 제주시와 서귀포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는 경우도 많지만 동쪽과 서쪽 사람들의 성향도 조금씩 다르고, 이 동쪽 사람들은 동쪽에 많이 살고 서쪽 사람들은 서쪽에 많이 사는데 저도 이렇게 서쪽에만 살다 보니까 동쪽은 자주 못 가는데 육지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을 온다고 하면 동쪽부터 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확실히 서쪽에 비해서 이렇게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성산일출봉인데 성산일출봉과 한라산 쪽이 이렇게 사진으로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벌써 그제가 됐네요. 그제 설날인데 이렇게 군밤을 파는 낡은 트럭과 여기 있는 이 캠핑카가 내 눈에 들어왔는데 이 두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밤이 되면 이건 이제 길인데 길에 이렇게 조명으로 요즘에는 조명으로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광고 조명인데 이렇게 이제 알작지로 가는 입구에 바로 입구에 이런 조명 불빛으로 광고하는 그런 불빛이 이렇게 참 세상이 바뀌니까 조명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이 발전소 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전기에 대해서도 저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현대 인류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게 전기의 발명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전기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옛날처럼 평화롭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한 이미 공기처럼 꼭 필요한 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더 자연을 해치지 않고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알작 입구에는 이런 조명이 3개가 밤에는 켜지는데 이 알작지 해변으로 가는 입구에 이런 조명등이 있습니다. 요즘 그 조명 중에서 좀 시적인 광고도 있는데 그대 발길 닿는 곳마다 자그작 자그작 파도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 들려오네. 이 광고 문구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특히 설날인데 설날이면 집에 다 음식이 많아서 웬만하면 다른 것도 사 먹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도 아마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설날에도 불을 켜고 곰밤과 옥수수와 오뎅 등을 팔고 있는지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 카바를 씌워놓고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트럭도 보면 이렇게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낡아가지고 아마 고정적으로 여기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트럭을 마련했을 것이고 이렇게 아예 앞에도 이렇게 창문도 다 막아 놓은 걸 봐선 이 트럭은 짐을 옮기기 위한 트럭이 아니고 장사를 하기 위한 트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한참 동안 봤는데 이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설날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설날은 웬만한 집에는 음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런 몽돌이 펼쳐진 알작지가 있습니다. 저도 주로 많이 갔던 데인데 전 사실 이 알작지를 이대엄 시인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대엄 시인이 옛날에 이
제주도에서 한때 살았는데 그때 어느 날 밤에 이 알작지 해변에서 같이 술을 먹자고 해가지고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로 이대엄 시인은 고향인 장흥으로 다시 돌아갔고 저만 이렇게 남아서 이 바위는 저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개구리처럼 생겼습니다. 거의 제주도에는 이런 몽돌이 많지 않은데 가까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주 가다 보면 캠핑카도 있고 또 좀 더 가면 2호 해수욕장 쪽 가면 캠핑카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몽돌밭에 가면 꼭 얼굴을 닮은 그런 돌들도 있습니다. 아까 그 돌을 보면 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소녀의 얼굴 같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이 얼굴로 내려뜨린 모습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전소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저는 발전소에 가면 항상 옥상에 가서 이렇게 바다를 보는 게 낙인데 어제도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다를 보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발전소에 내가 근무하는 곳에 있는 시인데 이걸 읽으면서 사실 전기는 깨끗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기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소음도 엄청 많고 좀 보통 이 사무실과 달리 일종의 공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깨끗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기는 깨끗하고 소음도 없고 그렇지만 이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무더위와 또 소음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친환경차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전기차에 충전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에서 기름을 소비해서 만드는 것보다 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기름 등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이 50% 이하인데 보통 30% 정도 되고 이게 그러니까 기름을 직접 소비해서 이 자동차를 가게 하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을 덜 오염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효율이 30% 40%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전기로 다시 자동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좀 더 전기 만드는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조삼모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선 길거리에서 직접 매연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어딘가 다른 곳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매연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그에 비해서 태양광은 그나마 좀 이 발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태양광으로 발전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겉으로 보이는 친환경과 내부적으로 깊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에 제가 그 이어도 공화국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화순 전경인데 여기도 지금 옛날에 강정 해군기지 들어서기 전에 여기에 해군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해군 측에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화순 주민의 치열한 반대가 있어서 결국 이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못하고 위미 쪽으로 갔다가 위미 쪽에서도 반대하는 바람에 아마 해군 쪽에서 마음이 급해져서 강정마을 그 이장단하고 몇몇 그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 몰래 이렇게 몇몇만 모여 가지고 강정 기지를 해군 기지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막아냈던 화순 주민들과 강정 그 이장단 그 당시 이장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제주도에 살면서도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제주도는 특히 이제 제주도 발전소는 환경 규제가 심해서 매연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그 스팀들은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것이고 밖에서 봤을 때는 연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건 스팀이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날씨가 맑으면 마라도와 카파도랑 잘 보이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좀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는 없었는데 강정 해군기지가 강정으로 가고 그 이후에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마 해경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해경부두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화순항은 자기 송악산하고 이 월라봉이 양쪽에서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굉장히 항구로서는 참 좋은 항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인근에 있는 중국 배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해군기지가 강정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군기지를 작동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시에는 아마 화순항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원래 이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도 좋았는데 지금은 해수욕장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해수욕장 인근에 갈대밭도 많았는데 지금은 갈대밭도 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 해수욕장 기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데 또 여기는 그 용천수가 많기 때문에 그 용천수를 이용해서 담수욕장을 만들었는데 그 담수욕장만 남고 나머지 해수욕장 기능을 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비닐하우스가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 비닐하우스들은 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서 망고 농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왕 현실을 오늘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김에 제가 근무하는 이 발전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이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발전기가 있는데 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모든 설비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이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 있는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즉 터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터빈이라는 게 이제 보통 고압 터빈, 중압 터빈, 저압 터빈이 한 줄로 있어가지고 이 기력 발전소는 기력이라는 게 이 기체 즉 그 스팀의 힘으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 터빈 발전기를 보통 터빈하고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터빈 발전기라고 하는데 이 스팀을 풀어주면 여기가 회전 날개가 있어서 1분에 3600바퀴를 돌게 됩니다. 1분에 3600 고속으로 돌면 여기서 자석의 힘으로 전기가 발생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발전소 하면 온배수 하는데 이 온배수가 왜 발생하냐면 이 터빈 540도 되는 스팀을 갑자기 한 30도 정도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도차를 주기 위해서 이 다량의 바닷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튜브가 있는데 이 튜브 쪽으로 바닷물을 흘리게 되면 보통 들어오는 온도와 나가는 온도가 한 보통 2도 정도 되는데 그 2도 열량을 보통 1도에서 2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온도가 올라가서 바다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복수기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스팀을 갑자기 물로 만들기 위해서 다량의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물을 끓이면 100도면 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100도에서 540도까지 올리면 그 스팀 중에는
습기가 전혀 없는 과열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열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보일러 설비가 있는데, 보통 기력에서는 보일러 설비가 가장 크고, 보통 가정용 보일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일러 자체가 8층, 이 남제주만 해도 8층 건물, 8층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8층 아파트 크기의 보일러를 사용해서 스팀을 발생시켜서 이 터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력은 이렇게 스팀으로 하는 거고, 이 원자력도 이 부분은 같습니다. 발전기, 터빈 이쪽은 같은데, 이 보일러 대신 핵 분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자력과 기력은 이 부분만 다르고, 중요 설비인 발전기 터빈 쪽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부품은 이렇게, 핵심 설비는 이 터빈 발전기 그리고 보일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 설비가 갖추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찍은 것이니까, 여기는 새로 만들어진 복합이고, 여기는 이제 월라봉인데 이쪽 월라봉 쪽에도 보면 한 1년 전부터 누군가가 이 포크레인으로 개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보일러 건물 사이에 이런 회의실도 있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여기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이 날개를, 바람에 의해서 이 날개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결국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것이니까, 태양광 외에는 지금 대부분의 발전소는 그 발전기가 핵심인데, 자동차의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발전기는 기력, 수력, 풍력, 원자력, 그 대부분이 다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근무하는 중앙제어실인데, 이런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대부분이 컴퓨터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여기는 지금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일일이 다 손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이 컴퓨터를 한다고 너무 혼내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이니까 컴퓨터도 잘 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일러 내부 화면도 보이고, 지금 제 자리인데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이 있는데 여기서 직접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추 하나만 누르면 뭐가 기동되고 컴퓨터가 발전기가 기동되고 펜이 기동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 아까 설명드렸던 그 개통도인데 이게 약간 이제 터빈 발전기고 보일러고 각종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설비 그리고 환경 설비 이쪽으로 환경 설비 바닷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저 반대쪽으로 나가는 그리고 이 보일러에서 여러 환경 설비를 거쳐서 매연을 저감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질소산화물을 줄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굴뚝으로 나가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은 보일러가 중요하고 터빈, 발전기 그리고 이제 생산된 전기를 보내기 위한 변압기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 설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